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객장을 찾아 오프닝 벨을 울렸지만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며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트럼프는 이날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렸고, 트럼프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초대돼 이 자리에는 부인 멜라리아를 비롯한 가족들이 함께 참석을 했지만 시장에는 그 열기가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나온 신규 경제 지표들이 증시에 영향을 줬고,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시장 예상치 2.6%와 0.2%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PPI 연간 상승세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가팔랐고, 월간 상승률도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다만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FOMC 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금리 향방에 관심을 더 쏟고 있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90% 이상 반영되고 있고, 이날은 유럽중앙은행 ECB 역시 25bp 금리를 내리면서 전날 캐나다 빅컷에 이어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최근 불같이 올랐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은 소폭 하락하면서 418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세부 사양과 생산 비용 절감 방안을 공개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여기에 월가에 잇따른 낙관론에 힘입어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모건 스탠리는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최고의 수혜주를 테슬라가 될 것이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테슬라는 전날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20달러대를 돌파했고,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409달러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날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연간 주당 순위 전망치가 평균 4.4달러로 연초 5달러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12월 첫째 주 중국에서 2만 1,900대 규모 전기차를 판매, 올해 4분기 주간 판매량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중국 소비자를 위해 모델 Y 구매 시 약 200만 원 할인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테슬라의 모델 Y는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곤 있지만, 아래 보이시는 RSI가 전날에만 79까지 올라와 거의 과매수 상태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가 너무 높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은 하락을 해 다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테슬라 역시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라 주가가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 에너지를 모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10만 달러를 찍은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 현재는 9만 9천 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자산 중 하나로 인식돼 트럼프가 대선 승리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기에 일각에선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으로 내재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가치 절하를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 제한된 공급량과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파우 의장 역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언급해 지금의 금처럼 국가별 보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밝혀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투자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까지 트럼프가 언급한 정책들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을 한계시키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비관론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지금 시장은 위험 자산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매우 크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정책을 집행할 때까지 시장에 구멍이 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시장의 낙관주의를 깨려면 충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테슬라와 암호화폐 붐에 힘입어 레버리지 투자가 극대화되고 있어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을 깨기에는 좀처럼 어렵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증시 역시 랠리가 이어져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증시가 2년 연속 20% 이상 오른 뒤 3년 차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1.4% 이상 하락해 137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아 주가는 152달러까지 치솟았지만 4분기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현재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35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나 늘었고,
순이익은 193억 달러로 108% 급증했는데 여기에 주당 순이익은 81센트를 기록하며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AI 칩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30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288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부진한 이유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그동안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세 자릿수 급성장을 보여준 데 반해 3분기는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이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도 375억 달러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달부터 생산 출하되는 차세대 AI칩 블랙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엔비디아는 당분간 블랙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 주가 역시 이러한 것을 반영해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올 들어 폭등한 팔란티어의 주가는 이날 1% 가까이 상승해 73달러로 마감했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4.3배나 폭등해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80달러를 찍은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이유는 아래 보이신 RSI가 79를 찍었기 때문에 주가는 과매수 상태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실적이 좋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주식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RSI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을 때 투자를 하는 것보단 다소 매수세가 식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며 이에 팔란티어는 여전히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증가세가 보여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애플 역시 이날 소폭 상승해 247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애플은 지난 10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주가의 흐름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주가는 10월 말 종가 225달러 이후 한 달 넘게 큰 변동 없이 조용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애플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업그레이드 주기가 촉진되며 이 같은 요소는 향후 애플이 소비자 중심 AI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에너지 회사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로 업그레이드한 이후 3% 이상 상승했고 에너지 드링크 제조업체 셀시우스 홀딩스는 JP모건의 오버베이스로 커버리지를 시작한 이후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소프트웨어에서 오도비는 1분기 수익 추정치가 예상보다 낮다 밝히며 주가는 무려 12% 이상 폭락했고 허쉬의 주가는 웰스파고가 동일 가중치에서 언더웨이스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코카콜라는 도이치뱅크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이후 1% 이상 상승했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라이어트 플랫폼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회사 일부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빅데이터 센터 사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밝힌 이후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승차 공유 회사인 우버는 단기 성과 궤적이 매우 안정적이라 밝힌 이후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서비스 타이탄은 이날 나스닥에 데뷔를 하면서 4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